오늘 영상은 촬영하기가 많이 불안합니다. 제 의견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가당키나 할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특히나 광주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조금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소신껏 제 생각과 의견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월호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일어난 웬만한 일들은 다 블로그에 기록해두는 편인데 정말 글자 하나 써둔 것이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신나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좀 재밌는 거예요. 지겹다는 물론이고 정치에 이용한다? 그리고 징하게 헤쳐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보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물론이고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도 이런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단지 정치적인 생각과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어요.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아직도 안 밝혀진 사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해경들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를 하고 승객들은 구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기술적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침몰은 과연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박근혜 정부는 왜 당시 7시간 동안 기록을 막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그래서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얻고 은폐 의혹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선장이 잘못한 것으로 결론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2015년 1월 1일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실제 활동은 예산을 받은 8월부터였어요. 법적으로는 활동기간이 1년이었는데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해 9월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유들로 이제 연장을 반대했는데 그리고 또 당시 조사 결론은 뭐 평형수가 부족하다든지 화물이 과다 적재되었다든지 무리하게 증 개축이 되었다는 등 단순히 선원들의 실수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는 것인데 최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내용들 역시 가설이고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구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참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선장이 책임을 물고 수감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억하자고 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상기하면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본질적인 목적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안전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근 몇 년간 공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세월호 사건과 조금 비슷한데 대학생들이 MT를 갔다가 펜션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는 광주에서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창문으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법이 개정되어서 추락을 방지하는 어떤 문구나 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라는 게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많은 업소에서 이거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일이 터져야만 그 일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사람이 하는 일에 계속 사람이 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 복합적인 문제이고 여기에 국가와 언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보는 눈이 달라요. 이미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받았고 이미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겹게 계속 옛날 일을 꺼내냐 이것입니다. 대체 어느 범위의 사람들까지 처벌받아야 하고 어느 범위의 조직과 제도까지 개혁돼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이 일을 계속 붙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추모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포상 차원에서 단원고 졸업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취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이 거절했고, 그 사람들은 정부가 화해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 사람들이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파악도 끝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잘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거나, 또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보고 이해하려는 태도 때문에 막연히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말로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것이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서 자기들 뇌피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또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은폐되었다고 가리키는 내용들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정말 은폐한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안전을 그렇게 깊이 생각했기에 무슨 자격으로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컨대 세월호 사건의 현상적인 결론을 떠나서 정부가 소속 기관에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다고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정부는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숨긴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이 서로 내용이 오가고 있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숨겨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만든 사회,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만 강구하게 만든 사회, 지방정부에서 재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정부와 그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지 못한 사회, 그런 사회를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공격하려는 것이거나 정말 지겹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겨운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선은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때 동인과 서인이 한 명씩 파견됐었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냈었고, 결국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선조와 그 신하들은 전쟁을 대비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크게 침략을 당했죠. 그렇다면 이 임진왜란의 원인을 과연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동인의 김성일 신하 한 명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김성일만 감옥에 보내면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기억되는 내용도 바뀌어야 해요. 이번에 안산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 퍼포먼스를 열고 추모 영상을 상영하는 축제의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또 예술가들 중에는 극단 갯돌이라고 세월호를 극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태관 화가님이시라고 세월호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그림으로 수묵화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세월호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기억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지만 또 이런 일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결과를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는 계속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발전해야 합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